1-6 원천징수 환급세액 처리입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하고 상계하든지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하실 건데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아까 중퇴대 연말정산을 하니까 11만원 정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납부세액과 상계하는 경우,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원천징수한 급여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것처럼 원천징수한 금액은 27,37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중도를 중퇴자 연말정산을 하고 났더니 116,660원만큼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명의 급여가 있죠. 2명의 54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30만원씩 각각 뺀 210만원과 335만원 더한 545만원이 총 지급액이 되겠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이런 2명, 김한국, 김중도 2명, 총 지급액은 자가운전보조금하고 식대를 제외한 비과세, 이건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죠. 여기에 과세 미달이나 비과세도 포함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중퇴자 연말정산을 기억나시나요? 중퇴자 연말정산? 네, 그 한 사람 한 결과가 1,470만원만큼 총 지급액이 있었고요. 환급한 결과는 116,660원만큼이 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근로소득은 실제로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과 중도 퇴사자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가가감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89,29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89,290원은 환급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차월로 이월시켜서 다음 달에 발생하는 이 원천징수 세액에서 가가감하는 형태대로 조정하는 형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에서 27,370원과 116,660원을 가가감했더니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89,29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하단에 보면 당월 발생 환급세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줘야 돼요. 당월 발생 환급세액란에다가 적어주시고 이번 달에는 조정할 게 없죠. 이미 가가감했기 때문에 당월 조정세액은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환급세액은 89,290원이고요. 당월에 조정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월로 2월 되는 환급액이 89,290원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환급 신청을 했을 때에는 차월 2월 환급액이 아니라 환급 신청액에다가 금액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어느 칸에 어떤 금액이 어떤 세금이 표시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결과가 가가감했을 때 환급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월 환급세액에다 넣어놓고 다음 월로 넘겨서 다음 월에 내야 되는 세금하고 조정하든지 아니면 환급 신청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걸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32페이지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 조정 환급세액란에 A10, A20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10, 11란에 적습니다. 아까 여러분 표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보고 아까 서식 보고 작성하는 요령은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납부세액란에 적지 아니하고 차월 2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살펴본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남았죠. 그래서 차월 2월로 2월 환급 시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환급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당월에 조정하고 남은 게 없겠죠.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일단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만약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환급 신청액란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표에다가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환급 신청 대상 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보통은 이렇게 환급 조정하지 실제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지금 설명으로만 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처리하기 첫 번째 방법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조정한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처리한다. 중도퇴직자의 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이 작으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조정하고 환급세액이 많으면 환급 신청을 하도록 돌려받는다. 또는 2월로 2월 시켜서 다음 달에 내야 되는 세금에서 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상기할 경우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작성 요령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거는 지금 환급되는 세액이 납부해야 되는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근로소득끼리이기 때문에 자기끼리 가가감하게 되고요. 다른 소득세에 대한 당월 납부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당월 조정세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은 금액 89,290원을 써주시고 조정대상 환급세액은 89,290원이다 라고 표시하신 다음에 당월에 조정한 건 당월 조정한 환급세액은 없기 때문에 제로. 차월 2월 내는 환급세액 89,290원이 되고요. 만약에 당월 이 조정환급 대상 금액이 89,290원인데 내가 환급 신청액을 하면 차월로 2월 되는 건 0원이겠죠. 그래서 0원, 그 다음에 환급 신청액은 89,290원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인원, 과세 미달 인원까지 전부 다 쓰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 직원이 3명 있는데 1명은 100만 원이어서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다. 그 직원은 과세 미달이라고 해요. 인원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과세 금액도 여기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이 총 지급액에 표시해야 되는 금액과 인원에 대한 것들이 문제에 꼭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유념해서 내용들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서식에 첨부된 활용서식에 보면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가 있는데요. 작성 요령을 꼭 참고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직접 요령을 보고 손으로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값들이 전산에서 불러왔을 때 이게 맞게 불러왔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만약에 기신고한 원천징수 내용이 잘못 신고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수정 또는 경정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요.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사항 또는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가소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경정청구는 뭐냐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대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이 경과 후 5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5년 이내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요.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세액이 있으면 이를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 내가 미납부했거나 과소납부한 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1과 2의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된다. 보실래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까지를 한도로 하고 1과 2 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미납부세액 곱하기 또는 과소납부세액 곱하기 3% 또는 미납부세액의 경과한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3에서 이걸 한도로 하고 1과 2 중에서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을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은요. 여러분이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의 신고 구분하에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야 돼요.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 제출하며 기속연월일과 지급연월일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어야 될 거는 귀속연월이라고 지급연월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는 실제로는 귀속하고 지급일로 관리가 되므로 수정신고를 할 때 귀속연월이라고 지급연월을 바꾸면 안 되겠죠. 동일하게 적는다.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하고요. 수정 후의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는다. 만약에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세액은 수정신고서의 A90난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적어 납부 환급세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수정신고서에 적지 않고 당월에 신고하는 거에 환급세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기신고한 원천징수 내역 중 과소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 과대분이 있으면 무슨 신고?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과소신고한 신고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0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 시 근로소득의 일부를 누락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1월 30일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한다. 가산세를 반영하여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고 전에는요 5명 인원은 마찬가지죠. 총 지급액이 이만큼이고요. 소득세가 608,070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4,200이고요. 241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41만 2천원에서 60만 8,070원을 뺀 1,803,930 이게 240 수정신고 후에 소득세가 241만 2천원이고요. 수정 전에는 60만 8,07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뺀 차액만큼이 180만 3,930원 곱하기 3% 더하기 180만 3,93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0,000분의 3 하게 되면 64,940원 이죠. 그러면 요 가산세 산출금 건 그렇고 그러면 수정신고서는 이전에 지금 신고한 건 고스란히 여기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번에 신고할 건 고스란히 여기 쓰면 돼요. 가산세는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가감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겠죠. 60만 8,070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는 지금 241만 2천원에다가 가산세까지 더한 소득세가 A476940인데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수정신고서에 이 있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분의 신고서가 있는 경우엔 거기에 가감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A90난은 적지 않는다. 지금 여기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볼 수가 없는데요. A90난은 적지 않는다. 여러분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6에는 이제 원천징수한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 신청하거나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조정하게 된다라는 걸 학습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에서 실제로 내가 잘못 과소신고했을 땐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대 신고할 때 뭐 한다고 했죠? 경정 청구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이제 가산세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가산세 계산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요, 이전에 신고한 건 전부 빨간색으로 쓰면 돼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A01 중퇴자. 다 두 칸씩이죠. 원래 여러분 보셨을 땐 다 한 칸씩이었는데, 그래서 요 가산세 계산한 부분을 적어주고, 원래 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과 가산세 금액 해서. 실제로 납부할 건 뭐예요? 608,070원 하고요. 제대로 계산한 2,476,940원. 가산세를 포함한 요거의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거의 차이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하게 되고 그 세금은 요 차이만큼을 납부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까지 해서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전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보면 보실래요? 여기 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임직원의 인적공제사항을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무정보 시스템에 또는 급여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정보 시스템 또는 급여대장을 작성 관리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이상하네요. 인적공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대장도 작성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급여 및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데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기본금이다, 수당이다 또는 상여금이다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수당 중에서 과세되는 소득하고 또 비과세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구분하여 과세소득이 어떤 건지 비과세소득이 어떤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원천징수 세액 계산. 간이세액표 여러분 아까 홈택스 다운받아 보셨죠? 다운받은 거에 의해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의해서 공제 후 간이세액 표준에 따르는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정산.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정산을 한 후에 세액을 보니까 환급 또는 추징할 수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급여에 반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 작성 및 원천영수증 발급은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과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이 정한 서식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요.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 발급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지급 명세서는 어떤 지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평가 항목이 실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환급 세액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납부세액과 상계하든지 환급 신청하셨죠?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만약에 기신고한 원천징수의 수정 또는 경정 요건이 발생했을 때 과소신고할 때 수정, 과대신고했을 때 경정 요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수정신고서 작성해봤죠. 위에다가는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밑에다가는 까만 글씨로 수정신고 내역을 적고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게끔 하는 수정신고서를 여러분 작성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실제로 이제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관련된 거, 임직원의 인적 공제 사항을 소득세법에 따라서 시스템에 관리하고 또는 급여대장도 작성할 수 있다. 급여액에서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급여액에서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산출세액을 골라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퇴자에 대한 근로소득 정산 후에 환급 또는 추징하는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는 또는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
환급세액이 있었을 경우에 납부세액과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을 하는데 우리 납부세액과 상계하는 부분을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급여 및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제 여기 학습 모듈에서도 보면 그 규정을 알려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급여를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법에 의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을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기신고한 원천징수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과대 신고했을 때는 경정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경정청구는 지금 할 수 없고 여러분 범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부분을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6과 1-7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평가에 그러니까 실제로 40점 만점에 18점이 지금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항목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항목에 의해서 여러분을 평가할 건데요. 기본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요. 여기까지. 요 화면에 있는 것들이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